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 단편선 중에서 바보 이반 읽어드릴게요. 옛날 어느 나라의 한 마을에 부자 농부가 살았다. 그에게는 군인 세몬, 배불뚝이 타라스, 바보 이반, 이렇게 세 아들과 벙어리 노처녀 딸 말라냐가 있었다. 군인 세몬은 임금님을 섬기러 전쟁터에 나갔고, 배불뚝이 타라스는 신의 상인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우러 갔으며, 바보 이반은 누이와 함께 집에 남아 열심히 농사일을 했다. 군인 세몬은 높은 벼슬과 땅을 얻고 귀족의 딸과 결혼도 했다. 그는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많았지만 늘 쪼들렸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어도 귀족의 딸인 아내가 흥청망청 써버려서 좀처럼 돈이 남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인 세모는 소정료를 받으려고 영지로 갔다. 하지만 관리인은 이렇게 말했다.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가축도 농기구도 말도 소도 쟁기도 썰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먼저 이런 게 있어야 돈도 생기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세모는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는 부자면서도 제게 한 푼도 안 주셨어요. 아버지 땅의 3분의 1만 주세요. 그러면 제 소유로 옮겨놓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넌 이 집에 아무것도 보태준 게 없다. 그런데 내가 왜 땅의 3분의 1을 줘야 하느냐? 그건 이반과 내 여동생에게도 못할 짓이야. 세몬이 말했다. 이반은 바보예요. 말라냐는 벙어리의 노처녀고요. 그런 애들한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일단 이반 얘기를 들어보자꾸나. 이반이 말했다. 그냥 주세요. 그래서 군인 세모는 제 몫의 땅을 받아 자기 소유로 만든 다음 다시 임금을 섬기러 떠났다. 배불뚝이 타라스도 많은 돈을 벌었고 상인 집안 딸과 결혼도 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도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제 몫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타라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넌 이 집안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집에 있는 재산은 모두 이반이 번 것이다. 그러니 이반과 네 여동생을 홀대하면 절대 안 된다. 타라스가 대답했다. 이반에게 뭐가 필요한데요? 그 녀석은 바보잖아요. 결혼도 못할 텐데요. 어떤 여자가 그런 녀석에게 시집을 오겠어요? 벙어리 말라냐에게도 대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것 봐, 이반. 내게 곡식 절반을 다오. 농기구는 필요 없고 가축 중에서 회색 순말이나 한 마리 가져가야겠다. 어차피 그건 농사 짓는 데는 쓸 수도 없으니까 말이야. 이반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하세요. 가서 말을 준비해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타라스도 제 몫을 가져갔다. 그는 곡식을 수레에 싣고 떠나면서 회색 순말도 가져갔다. 이반은 예전처럼 늙은 암말 한 마리로 농사를 지어 부모님을 봉양했다. 큰 도깨비는 형제들이 재산을 나누면서 싸우지도 않고 의좋게 헤어지는 걸 보고 못마땅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작은 도깨비 셋을 큰 소리로 불러 모았다. 자, 저기 세 형제가 있지? 군인 세몬, 배불뚝이 타라스, 바보 이반 말이야. 저 녀석들이 서로 싸워야 하는데 사이좋게 지낸단 말이지. 바보 이반이 내 일을 다 망쳐놓았어. 이제 너희 셋이 저 세 녀석에게 붙어서 서로 물어뜯고 핥히게 만들란 말이야. 할 수 있겠어? 그럼요, 할 수 있고 말고요. 자, 어떻게 할 작정이지? 우선 저들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겁니다.
먹을 것 하나 안 남게 한 다음 셋을 한데 모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보나마나 서로 물어뜯고 싸우겠죠. 좋은 생각이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잘 알고 있구나. 자, 어서 가봐. 그리고 셋을 앙숙으로 만들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왔다가는 너희 세 놈 다 가죽을 몽땅 벗겨버릴 테다. 작은 도깨비들은 숲으로 들어가 이제부터 뭘 할지 의논했다. 서로 가장 쉬운 일을 맡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제비 뽑기를 해서 세 형제 가운데 누구를 맡을지 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을 먼저 끝낸 도깨비가 다른 도깨비들을 돕기로 했다. 도깨비들은 제비 뽑기를 하고 나서 언제 숲에서 다시 만날지도 정했다. 그때 만나서 누가 일을 끝냈고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 되자 도깨비들이 약속한 장소에 모였다. 그리고 각자 맡은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군인 세몬을 맡았던 도깨비부터 말했다. 내일은 아주 잘 되고 있어. 내일 세몬이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두 도깨비가 물었다. 어떻게 했는데? 우선 세몬이 배짱이 아주 두둑해져서 왕에게 전 세계를 정복하겠노라고 큰소리치게 만들었지. 그래서 왕은 세몬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인도를 치라고 보낸 거야.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이 모였지.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내가 세몬 군대에 들어가 화약을 모조리 적셔 놓고는 인도 왕에게 가서 지프로 병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았거든. 세몬의 병사들이 지프로 만든 병사들이 사방에서 밀려드는 걸 보고는 겁을 잔뜩 먹은 거야. 세몬이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대포에서든 총에서든 탄약이 나와야 말이지. 세몬의 병사들은 혼비백산에서 양떼처럼 달아나다 인도 왕에게 죽임을 당한 거야. 세몬은 불명예를 당한 데다 재산까지 다 빼앗겼어. 내일 처형을 당할 거야. 나는 내일 하루만 더 일하면 돼. 녀석이 감옥에서 도망쳐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내일이면 내일은 다 끝나니까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이번에는 타라스를 맡았던 두 번째 도깨비가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했다. 나는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일이 아주 잘 되고 있거든. 타라스는 앞으로 일주일도 못 버틸 거야. 내가 녀석을 욕심이 그득한 인간으로 만들어놨지. 남의 재산을 탐내고 눈에 띄는 건 뭐든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으로 말이야. 닥치는 대로 물건을 사들이느라 재산을 다 쓰고도 멈추질 못하는 거야. 벌써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을 사들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지. 일주일 뒤에는 빚을 다 갚아야 하는데 그 전에 내가 녀석의 물건을 모두 못 쓰게 만들 거야. 그러면 녀석은 빚을 갚지 못할 테니 제 아버지에게 달려가겠지. 두 도깨비는 입안을 맡았던 세 번째 도깨비에게 물었다. 내일은 어떻게 됐어? 그게 말이지. 일이 꼬여버렸어. 우선 녀석의 배를 아프게 하려고 주전자에 침을 뱉어놓았거든. 그리고 밭으로 가서 녀석이 일을 못하게 땅을 돌처럼 단단히 다져놨지. 그렇게 하면 밭을 갈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바보 같은 녀석이 쟁기를 가져오더니 밭을 가는 거야. 배가 아파서 끙끙대면서도 계속 밭을 갈더라고. 그래서 녀석의 쟁기를 부러뜨렸지. 그랬더니 집으로 가서 다른 쟁기를 가져와 나를 새로 끼우고는 다시 일을 하는 거야. 이번에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쟁기 머리를 붙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 녀석이 쟁기를 3개 누르는 데다 쟁기 머리가 뾰족해서 손만 베이고 말았지. 이제 밭도 다 갈고 한 고랑만 남았어. 그러니 다들 나 좀 도와줘. 이반 그 녀석을 해치우지 못하면 지금까지 한 일이 허사가 되고 말잖아. 그 바보 녀석이 농사를 계속 지으면 그 형들은 아쉬울 게 없을 거야. 이반이 제 형들을 먹여 살릴 테니 말이야. 군인 세몬을 맡았던 작은 도깨비가 다음날 와서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작은 도깨비들은 헤어졌다.
이반은 묵혀놓았던 밭을 다 갈고 이제 한 고랑만 남겨두었다. 그걸 마저 갈려고 밭에 나왔다. 배가 아프긴 했지만 일을 끝내야 했다. 이반은 고삐줄을 한번 내리치고 쟁기를 돌려 밭을 갈기 시작했다. 고랑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려는데 쟁기가 나무 뿌리에 걸린 것처럼 잘 나가지 않았다. 작은 도깨비가 쟁기머리를 두 다리로 단단히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반이 생각했다. 거참 이상하네. 여기에 나무 뿌리 같은 건 없는데 말이야. 이반이 밭고랑에 손을 넣어보니 뭔가 부드러운 것이 만져졌다. 이반은 그것을 잡아 꺼냈다. 나무 뿌리처럼 시커먼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꼼지락거렸다. 자세히 보니 살아있는 도깨비였다. 이런 고약한 놈 같으니? 이반이 도깨비를 번쩍 들어 쟁기에 내동댕이 치려 하자 도깨비가 꽥꽥 비명을 지르면서 사정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뭘 할 수 있는데? 뭐든 말만 하세요. 이반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지금 배가 아픈데 낫게 해줄 수 있어? 그럼요. 할 수 있고 말고요.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도깨비는 밭고랑 위에 몸을 구부리고 손톱으로 땅을 파헤치며 뭔가를 찾더니 잔뿌리가 셋 달린 나무뿌리 하나를 뽑아 이반에게 내밀었다. 누구든 이 뿌리 하나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 낫는답니다. 이반은 그걸 받아서 잔뿌리 하나를 먹었다. 그 순간 배 아픈 것이 사라졌다. 도깨비가 다시 사정했다. 이제 놓아주세요.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을게요. 좋아, 놓아주지. 잘 가거라. 이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깨비는 물에 던져진 돌처럼 땅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자리에 구멍만 하나 덩그러니 남았다. 이반은 남은 두 뿌리를 모자에 넣고는 다시 밭을 갈았다. 일을 다 마친 다음 쟁기를 엎어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을 풀어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맏형인 군인 세몬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땅을 몰수당하고 감옥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온 세몬은 이제 아버지 집에 눌러 살 생각이었다. 세몬이 이반을 보더니 말했다. 너랑 같이 지내려고 왔다. 일자리를 새로 구할 때까지 나하고 집사람을 먹여 살려다오.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지내세요. 이반이 의자에 막 앉으려는데 세몬의 아내가 이반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남편에게 말했다.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농사꾼하고는 같이 저녁을 못 먹겠어요. 군인 세몬이 말했다. 이 사람이 내게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하니 넌 문간에서 먹어야겠다. 그렇게 할게요. 안 그래도 야간 방목을 하러 나가야 하거든요. 말한테 먹이도 줘야 하고요. 이반은 빵과 겉옷을 들고 야간 방목을 하러 나갔다. 세몬을 맡은 도깨비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약속대로 이반을 맡은 도깨비를 도와 이반을 괴롭히려고 밭으로 왔다. 하지만 한참을 찾아도 친구는 보이지 않고 구멍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내가 대신 나서야겠군. 밭을 다 갈았으니 풀밭으로 가서 그 바보를 괴롭혀주겠어. 도깨비는 목장으로 가서 이반의 풀밭을 물에 잠기게 해 온통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았다. 말에게 먹이를 주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온 이반은 큰 낫을 들고 풀밭으로 가서 풀을 베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낫질을 한두 번만 해도 날이 무뎌져 새로 갈아야 했다. 이반은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다 중얼거렸다.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숫도를 가져와야지. 가는 김에 빵도 한 덩이 가져와야겠어. 일주일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다 베기 전까지는 절대 여길 떠나지 않을 거야. 도깨비가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이 바보 녀석, 보통 골치 아픈 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이반이 돌아와서 낫을 갈고 다시 풀을 베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풀 속에 몰래 기어들어가 발 뒤꿈치로 낫 끝을 잡고 흙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반은 일이 무척 힘들었지만 늪에 있는 한 줄만 남기고 풀을 다 베었다. 도깨비는 늪으로 들어가 생각했다. 손가락에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못 베게 할 테다. 이반은 늪으로 갔다. 풀이 별로 빽빽해 보이지 않았는데도 낫이 앞으로 잘 나가지 않았다. 이반은 약이 올라 있는 힘을 다해 낫을 휘둘렀다. 도깨비는 이번에도 포기해야 했다. 휙휙 움직이는 낫을 피할 수가 없어서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얼른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반이 낫을 휘두르다 덤불을 치면서 도깨비의 꼬리가 반쯤 잘리고 말았다. 이반은 풀을 다 베고 나서 여동생에게 그것을 긁어 모으라고 하고는 호미를 베러 갔다. 큰 낫을 들고 갔지만 꼬리 잘린 도깨비가 먼저 와서 호미를 전부 엉클어 놓은 탓에 큰 낫으로는 벨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으로 가 중간 낫을 가져와 베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다 베었다. 이제 귀리를 베어야겠다. 꼬리 잘린 도깨비가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호밀밭에서는 내가 졌지만 귀리밭에서는 어림도 없다.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아침이 되자 도깨비는 서둘러 귀리밭으로 갔다. 하지만 이미 귀리는 전부 베어져 있었다. 귀리 나달이 적게 떨어지도록 이반이 밤새 다 베어 놓은 것이다. 도깨비는 약이 바짝 올랐다. 이 바보 녀석, 내 꼬리를 자른 것도 모자라 기운을 다 빼놓다니 이렇게 지독한 싸움은 처음 보겠네. 이 망할 바보 녀석은 잠을 통 자지 않으니 당해낼 수가 있나. 이번에는 호밀단에 들어가서 전부 썩히고 말 테다. 도깨비는 호밀단으로 들어가 헤집고 다니며 호밀을 썩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호밀단을 덮이다가 온몸이 따뜻해지는 바람에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이반이 말을 수레에 메고 동생과 함께 호밀단을 나르러 왔다. 호밀단을 2단째 수레에 던지고 갈퀴로 쿡 찔렀는데 바로 도깨비 등에 꽂혔다. 갈퀴를 들어보니 꼬리 잘린 살아있는 도깨비가 갈퀴 날에 매달려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다. 이 고얀 놈, 왜 또 여기에 온 거냐? 저는 그 도깨비가 아니에요. 지난번 그 도깨비는 제 친구였어요. 저는 당신 형인 세물한테 있었어요. 네가 그놈이든 아니든 가만두지 않겠다. 이반이 도깨비를 밭이랑에 내리쳐 죽이려고 하자 도깨비가 다급히 사정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원하시는 건 뭐든 들어드릴게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뭐든 원하시는 걸로 군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냐? 뭐든 시킬 수 있죠. 그들은 뭐든 다 할 수 있거든요.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요. 할 수 있고 말고요. 좋아, 그럼 한번 만들어봐. 도깨비가 말했다. 호밀 한 단을 쥐고 그 끝을 땅에 댄 다음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돼요. 내 종이 명령하노라. 다발로 있지 말고 지폐 수만큼 군사가 되어라. 이반이 단을 잡아 땅에 대고 흔들면서 도깨비가 알려준 대로 주문을 외웠다. 다음 순간 호밀단이 산산이 흩어지더니 전부 군사로 변하고 맨 앞에서는 나팔수와 고수가 나팔을 불고 북을 쳤다. 이반이 웃음을 터뜨렸다. 굉장한데? 아주 멋져. 여자들이 좋아하겠어.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안 돼. 이렇게 군사를 만들어버리면 기껏 배워놓은 곡식을 다 버리게 되잖아. 원래대로 되돌리는 법을 알려줘. 그래야 탈곡을 할 게 아니냐. 도깨비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세요. 군인 수만큼 집이 되어 다시 호밀단이 되어라. 내 종이 명령하노라.
이반이 그대로 따라하자 군사는 다시 호밀단으로 변했다. 도깨비가 또 애원했다. 이제 제발 절 놓아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반은 도깨비를 밭이랑에 대고 한 손으로 누르면서 갈퀴에서 빼주었다. 잘 가거라. 이반이 이 말을 끝내기 무섭게 도깨비는 돌이 물에 던져지듯 땅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구멍만 하나 덩그러니 남았다. 이반이 집에 돌아와 보니 둘째 형 타라스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배불뚝이 타라스는 빚을 갚지 못해 빚쟁이들을 피해 아버지 집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다. 타라스가 이반을 보더니 말했다. 내가 다시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나와 집사람 좀 먹여 살려다오. 그렇게 하세요. 여기 계세요. 이반이 겉옷을 벗고 식탁에 앉자 타라스의 아내가 말했다. 이 바보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땀 냄새가 지독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자 배불뚝이 타라스가 말했다. 이반, 냄새가 지독하구나. 저기 문간에 가서 먹도록 해라. 알았어요. 이반은 빵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안 그래도 야간 방목을 하러 나가야 하거든요. 말한테 먹이도 줘야 하고요. 타라스를 맡은 도깨비는 그날 밤 할 일을 다 끝내고서 약속대로 이반을 골리는 일을 도우려고 친구들에게 왔다. 하지만 밭에 가서 친구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고 구멍만 하나 덩그러니 있었다. 풀밭으로 가보니 늪에 다른 도깨비의 잘린 꼬리가 있었고 호미를 베어낸 곳에 구멍이 또 하나 있었다. 친구들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 내가 친구들 대신 그 바보 녀석을 혼내주겠어. 도깨비는 이반을 찾아 나섰다. 이반은 밭일을 다 끝내고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 두 형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 집이 좁다며 이반에게 나무를 베어다가 자기들에게 새 집을 지어달라고 했던 것이다. 도깨비는 숲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이반이 나무 베는 것을 방해했다. 이반이 나무가 빈터로 쓰러지도록 방향을 가늠해 밑동을 도끼로 쳤지만 이상하게 나무는 엉뚱한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다른 나무까지에 걸렸다. 이반은 지렛대를 만들어 한참을 낑낑거리며 나무를 옮긴 뒤에야 땅에 쓰러뜨릴 수 있었다. 또 다른 나무에 도끼질을 했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역시나 한참을 낑낑거린 끝에 간신히 땅에 쓰러뜨렸다. 세 번째 나무에 도끼질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숲에 올 때만 해도 50그루쯤 벨 생각이었지만 10그루도 채 베지 못했는데 벌써 날이 저물고 온몸에 힘이 다 빠졌다. 몸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 안개처럼 숲에 퍼지는데도 이반은 일에만 열중했다. 또 한 그루를 베고 나니 등이 너무 아파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끼를 나무에 박아놓고 잠깐 쉬려고 앉았다. 도깨비는 이반이 일을 멈추고 잠잠해지자 기뻐하면서 생각했다. 드디어 나가 떨어졌군. 그럼 나도 좀 쉬어볼까? 도깨비는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흐뭇해했다. 하지만 잠시 뒤에 이반이 일어나서 도끼를 뽑아 번쩍 쳐들더니 반대편에서 나무를 내리쳤다. 나무는 힘없이 땅에 풀썩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도깨비는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부러지는 나무 사이에 발이 끼이고 말았다. 이반이 나뭇가지를 잘라내다가 나무에 매달린 도깨비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이 고얀 녀석 또 나타나다니. 전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둘째 형 타라스한테 있었어요. 네가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어. 이반이 도끼를 번쩍 들어 도끼 등으로 내리치려는 순간 도깨비가 사정했다. 제발 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원하시는 건 모두 들어드릴게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원하시는 만큼 돈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좋아. 그럼 한번 만들어봐. 도깨비는 이반에게 돈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 떡갈나무 잎을 쥐고 두 손으로 비벼보세요.
그러면 금화가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이반이 떡갈나무 잎을 쥐고 비비니 정말 손에서 금화가 우수수 떨어졌다. 우와, 굉장한데? 일이 없는 날 아이들하고 놀기에 딱 좋겠어. 그러니 이제 절 놔주세요. 좋아, 그러지. 이반은 지렛대로 나무를 들어 도깨비를 풀어주었다. 어서 가. 잘 가거라. 이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깨비는 물에 던져진 돌처럼 땅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구멍만 하나 덩그러니 남았다. 이제 형제들은 집을 지어 따로 살았다. 이반은 수학을 끝내고 나서 맥주를 빚어 형들을 초대했다. 하지만 두 형 모두 이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농부들 잔치에는 가본 적이 없어. 형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는 수 없이 이반은 다른 농부들과 여자들을 초대해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다. 술기운이 조금 돌자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리로 가서 여자들에게 자신을 칭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 평생 한 번도 구경 못 해본 걸 줄게요. 여자들이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반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칭찬이 다 끝나자 그들이 말했다. 자, 이제 주겠다고 한 걸 줘야죠. 금방 가지고 올게요. 이반은 씨앗 바구니를 들고 숲속으로 뛰어갔다. 여자들이 저 바보 좀 보라며 깔깔거리더니 이내 이반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잠시 뒤 이반이 뭔가 가득 든 통을 들고 다시 뛰어왔다. 어때요? 줄까요? 얼른 줘봐요. 이반은 금화를 한 움큼 집어 여자들에게 던져주었다. 갑자기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여자들은 금화를 주우려고 정신없이 달려들었다. 농부들도 뛰어나와 서로 잡아당기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 했다. 노파 하나는 사람들에게 깔려 죽을 뻔하기도 했다. 이반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이것들 봐요. 할머니를 밟으면 어떡해요. 더 줄 테니 진정드려요. 이렇게 말하고 또 금화를 집어 뿌렸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고 이반이 가지고 있던 금화는 바닥이 났다. 사람들이 더 달라고 아우성치자 이반이 말했다. 지금은 이게 다예요. 다음에 또 줄게요. 자, 이제 춤을 춰봐요. 노래도 부르고요.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영 별로예요. 이반의 말에 여자들이 그럼 어떤 노래가 좋은데? 하고 물었다. 당장 보여줄게요. 이반은 헛간에 가서 호밀단을 한 줌 뽑아 나다를 털더니 똑바로 세워 바닥에 탁탁 두드렸다. 내 종이 명령하노라. 다발로 있지 말고 지폐 수만큼 군사가 되어라. 그러자 호밀단이 흩어지면서 군사가 되더니 북을 치고 나팔을 불었다. 이반은 군사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는 거리로 데리고 나갔다.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한동안 군사들이 노래를 하고 나자 이반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군사들을 다시 헛간으로 데려가 호밀단으로 변하게 한 다음 제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마곡간에 누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군인 세문이 소식을 듣고 이반을 찾아왔다. 도대체 그 군사를 어디서 데려와서 어디로 데려간 거냐? 말 좀 해봐. 그게 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군사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나라도 손에 넣을 수 있다니까? 이 말에 이반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이에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군사라면 얼마든지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다행히 말라냐랑 같이 탈곡을 잔뜩 해놨거든요. 이반은 형을 헛간으로 데려갔다. 자, 제가 군사를 만들어드리려면 그들을 다 데리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그들을 먹이려면 온 마을 식량인 하루 만에 동날 테니까요. 세몬에게서 군사를 다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이반은 군사를 만들었다.
곡식 단을 잡고 탈곡장 바닥에 탁탁 두드리니 한 개 중대가 생겼다. 또 한 단을 두드리니 또 한 개 중대가 생겼다. 한참을 그렇게 하자 온 들판이 군사로 가득 찼다. 이 정도면 되겠어요? 세몬이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되고 말고, 이반, 정말 고맙구나. 고맙긴요. 더 필요하면 다시 오세요.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엔 집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군인 세몬은 즉시 군사들을 모아 대여를 만들고 전쟁터로 떠났다. 세몬이 떠나자 이번에는 배불뚝이 타라스가 이반을 찾아왔다. 타라스도 어제 일을 듣고는 이반에게 사정했다. 이반,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어디서 금화가 난 거냐? 내게 그런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미천 삼아 온 세상의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을 텐데. 이반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진작 말을 하시죠.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요. 타라스는 몹시 기뻐했다. 그럼 씨앗바구니로 3개만 좀 다오. 알았어요. 같이 숲으로 가요. 말을 수레에 매는 게 좋겠어요. 들고 오려면 힘드니까요. 두 사람은 숲으로 갔다. 이반이 떡갈나무 잎을 훑어내어 비비니 금화가 쏟아져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만하면 됐어요? 타라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다. 우선은 이 정도로 충분해. 정말 고맙구나, 이반. 고맙긴요. 더 필요하면 또 오세요. 더 만들어 드릴게요. 나뭇잎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배불뚝이 타라스는 술에 한가득 금화를 싣고 장사를 하러 떠났다. 이렇게 해서 이반의 두 형 모두 떠났다. 전쟁터로 떠난 세모는 나라를 정복했고 타라스는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만나 그간의 일을 얘기했다. 세모는 어떻게 군사를 얻게 됐는지 말했고 타라스는 어떻게 돈을 얻었는지 말했다. 군인 세몬이 동생에게 말했다. 나는 나라를 정복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그런데 군사를 먹여 살릴 돈이 부족하구나. 그러자 배불뚝이 타라스가 말했다. 나는 돈은 많이 모았지만 그 돈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이번에는 세몬이 말했다. 이반에게 가보자. 내가 이반에게 군사를 더 만들어달라고 해서 내게 주마. 그 군사로 내 돈을 지키게 하는 거지. 그리고 너는 돈을 더 만들어달라고 해서 내게 다오. 그 돈으로 군사를 먹여 살리게 말이야. 두 사람은 그 길로 이반을 찾아갔다. 세몬이 말했다. 이반, 군사가 부족하구나. 좀 더 만들어다오. 2단 정도라도 말이야. 하지만 이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안 돼요. 더는 군사를 만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잖니.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바보 녀석아, 어째서 안 된다는 거야? 형님의 군사들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내가 길 옆에서 밭을 가는데 어떤 부인이 울면서 수레에 관을 싣고 가는 거예요.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세몬의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자기 남편을 죽였다고 하더군요. 나는 군사들은 노래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군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반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군사를 만들지 않았다. 이어서 배불뚝이 타라스가 이반에게 금화를 더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반은 이번에도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요. 더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잖니. 그랬죠. 하지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 바보 녀석아, 왜 만들지 않겠다는 거야? 그 돈으로 미하일로프네 암소를 빼앗아 갔으니까요. 어떻게 빼앗아 갔다는 거냐? 얘기할게요. 그 집에 암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암소에서 짠 우유를 마셨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아이들이 오더니 우유 좀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너희 소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배불뚝이 타라스의 하인이 와서 엄마에게 금화 3잎을 주니까
엄마가 소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실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형님이 그냥 금화를 갖고 놀기만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의 소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니 이제 더는 금화를 만들지 않겠어요. 이반은 타라스에게도 절대 금화를 만들어주지 않았다. 세몬과 타라스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지 의논했다. 세몬이 말했다. 이렇게 하자. 네가 내게 군사들을 먹여 살릴 돈을 주면 내가 너에게 군대의 절반을 줘서 돈을 지키게 하는 거야. 타라스도 좋다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진 걸 반으로 나누었고 그 결과 둘 다 왕이 되고 부자가 되었다. 이반은 집에 남아 부모님을 모시고 벙어리 여동생과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반이 키우던 늙은 개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 개가 불쌍해서 이반은 여동생에게서 빵을 얻어 모자에 넣어 가지고 가서 개에게 던져주었다. 그런데 모자에 난 구멍으로 조그만 뿌리 하나도 빵과 함께 마당으로 떨어졌다. 늙은 개는 빵을 다 먹고 나서 그 뿌리까지 꿀꺽 삼키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짖고 꼬리를 흔들며 장난도 쳤다. 병이 말끔히 나은 것이다. 이반의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개를 낫게 한 거냐? 제게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뿌리가 2개 있는데 그중 하나를 저 녀석이 먹은 거예요. 그즈음 왕의 딸이 병에 걸렸다. 왕은 자기 딸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상을 내릴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결혼을 안 했으면 사위로 삼을 것이라고 온 나라에 알렸다. 이 소식이 이반의 마을에도 전해졌다. 이반의 부모가 이반을 불러 말했다. 임금님 얘기 들었지? 내게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뿌리가 있다고 했잖니. 가서 공주님 병을 고쳐주어라. 그러면 너는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그러죠 뭐. 떠날 채비를 하는 이반에게 부모는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 그런데 이반이 집을 나서다 손이 굽은 여자 거지 하나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았다. 당신이 어떤 병이든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발 제 손 좀 고쳐주세요. 전 신발도 혼자 힘으로 신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죠. 이반은 거지에게 나무 뿌리를 주며 삼키라고 했다. 거지가 뿌리를 삼키자 손이 감쪽같이 나았다. 거지는 손을 마음대로 흔들 수도 있었다. 이반의 부모가 이반을 따라 나섰다가 아들이 하나 남은 뿌리를 거지에게 주어서 왕의 딸을 치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고는 불같이 화를 냈다. 저 거지는 불쌍하고 공주님은 불쌍하지 않다는 거냐? 하지만 이반은 공주도 가여웠다. 그래서 말을 수레에 메고 짚을 가득 실은 뒤 그 위에 타고 떠나려 했다. 이 바보 녀석아, 어디를 간다는 거야? 공주님의 병을 고치러 가요. 이제 뿌리가 없잖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반은 그렇게 말하고 길을 떠났다. 이반이 궁궐에 도착해 층계에 발을 딛는 순간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이반을 불러들이게 해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이제부터 그대는 내 사위다. 황공합니다. 이반은 공주와 결혼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반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 형제 모두 왕이 되었다. 세 형제는 각자의 나라를 다스렸다. 맏형 세모는 날로 번성했다. 그는 지프로 만든 군사로 진짜 군사를 모집했다. 온 나라에 명을 내려서 10집에 군사 1명씩을 내도록 했는데 모든 군사는 키가 크고 살갗이 희고 얼굴이 깨끗해야 했다. 그는 이런 군사를 많이 모집해 훈련했다. 그리고 누구든 그를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이 군사들을 보내 닥치는 대로 힘을 휘둘렀다.
이제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그의 생활은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눈에 띄는 것은 뭐든 그의 차지가 되었다. 군대만 보내면 그들은 세몬이 원하는 것을 앞에 가져왔다. 배불뚝이 타라스 역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다. 그는 이반에게서 받은 돈을 낭비하지 않고 크게 불렸으며 그럴듯한 법을 만들어 나라를 통치했다. 자기 돈은 돈꾀에 넣어두고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었다. 인두세와 보드카세, 맥주세, 혼인세, 장례세, 통행세, 거마세, 집신세, 각반세, 집신 끈세까지 거두어들었다. 그는 원하는 건 뭐든 손에 넣었다. 백성들이 돈이 필요했으므로 그에게 온갖 물건을 바쳤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일을 해서 때웠다. 바보 이반 역시 그런대로 잘 살았다. 장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왕의 옷을 다 벗어 왕비에게 주면서 옷장에 넣어두라고 했다. 그러고는 예전처럼 삼배 셔츠와 바지를 입고 집신을 신고 일했다.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배는 자꾸 나오는 데다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으니 말이야. 이반은 부모님과 벙어리 여동생을 데려와 함께 살면서 예전처럼 일을 했다.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괜찮아. 왕도 먹어야 하니까. 신하 하나가 그의 앞에 나와 말했다. 급료를 줄 돈이 없습니다. 괜찮아. 돈이 없으면 안 주면 되지. 그럼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 일하지 말라고 해. 시간이 남아돌다 보면 일을 하게 될 테니까. 사람들에게 거름이나 좀 가져오라고 해. 거름은 많이 만들어 놓았을 테니 말이야. 이번에는 백성들이 이반에게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다. 저자가 제 돈을 훔쳐갔습니다. 이반이 대답했다. 괜찮아. 돈이 필요했던 게지. 이제 이반이 바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왕비가 이반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들을 바보라고 해요. 괜찮아. 왕비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녀 역시 바보였다. 제가 어떻게 남편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바늘 가는 곳에 실도 가는 법이죠. 왕비는 입었던 옷을 벗어 옷장에 넣어두고는 이반의 여동생에게 일하는 법을 배워 남편 일을 도왔다. 결국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이반의 나라를 떠나고 바보들만 남았다. 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제 힘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았고 함께 사는 다른 착한 사람들도 먹여 살렸다. 큰 도깨비는 작은 도깨비들에게서 새 형제를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리는 소식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큰 도깨비는 직접 가서 알아보기로 했다. 작은 도깨비들을 찾아 이곳저곳 다녔지만 도깨비들은 보이지 않고 구멍 3개만 덩그러니 있었다. 다들 잘못된 게 분명해.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큰 도깨비는 새 형제를 찾으러 갔지만 옛날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결국 각기 다른 나라에서 새 형제를 찾아냈다. 새 형제는 모두 나라를 다스리며 살고 있었다. 그걸 본 큰 도깨비는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내 손으로 해치우고 말겠어. 먼저 세몬에게 가보기로 했다. 원래 모습이 아닌 장군으로 둔갑하고 세몬을 찾아갔다. 왕께서는 아주 훌륭한 군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전쟁에 능하니 왕을 섬기고 싶습니다. 세몬은 그에게 이것저것 물어본 뒤 똑똑한 사람이라 판단하고 곁에 두기로 했다. 새 장군은 세몬 왕에게 강력한 군대를 만들 방법을 알려주었다. 우선 군사를 더 많이 모집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는 놀고 먹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징집하십시오. 그러면 군사 수가 이전의 5배로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신식 총과 대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에 100발의 총알이 나가는 총을 만들겠습니다.
그 총에서는 총알이 콩알처럼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말이든 성벽이든 할 것 없이 불길로 다 삼켜버리는 대포도 만들겠습니다.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것이지요. 세몬 왕은 새 장군의 말에 넘어가 온 나라의 젊은이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징집하도록 명령하고 공장을 새로 지어 최신식 총과 대포를 만들게 했다. 그러고는 서둘러 이웃나라 왕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전쟁이 시작되자 세몬 왕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총과 대포를 마구 쏘라고 명령해 단숨에 적군을 물리치고 그 절반을 불태웠다. 이웃나라 왕은 겁에 질려 항복하고 자기 나라를 세몬에게 바쳤다. 세몬은 몹시 흡족해하며 말했다. 자, 이제 인도를 정복해야겠다. 하지만 세몬의 소문을 들은 인도 왕은 그의 전략을 모두 따라하고 거기에 자신이 고안한 새로운 전략을 더했다. 그는 젊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여자들까지 모두 징집해 세몬의 군대보다 더 큰 규모의 군대를 조직했다. 또한 세몬의 총과 대포도 그대로 따라하고 공중을 날아가 머리 위에서 포탄을 떨어뜨리는 방법까지 생각해냈다. 세몬 왕은 인도 왕과 전쟁을 시작했다. 지난번처럼 쉽게 물리칠 거라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인도 왕은 세몬의 군대가 사정거리에 못 들어오도록 막고는 여자 군사들을 공중으로 띄워 포탄을 쏟아붓게 했다. 여자들은 벌레에 약을 뿌리듯 세몬의 병사들에게 포탄을 퍼부었다. 세몬의 군사들은 모두 달아나고 세몬 혼자만 남았다. 인도의 왕은 세몬의 나라를 차지했고 세몬은 간신히 도망쳐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큰 도깨비는 세몬을 해치우고 나서 이번에는 타라스를 찾아갔다. 그는 상인으로 둔갑하고 타라스의 나라에 정착한 뒤 장사를 시작하며 돈을 마구 뿌려댔다. 무엇이든 가져오면 높은 값으로 사주었기 때문에 모두들 돈을 벌려고 이 상인에게 몰려왔다. 사정이 넉넉해지자 사람들은 밀린 세금을 다 갚고 어떤 세금이든 기한 안에 냈다. 타라스 왕은 크게 기뻐했다. 참 고마운 사람이로군. 이제 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호의호식하며 살겠어. 그래서 타라스 왕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는 일단 궁전부터 새로 짓기로 했다. 백성들에게 목재와 돌을 운반해오고 일을 하면 품삯을 비싸게 쳐주겠다고 했다. 당연히 백성들이 예전처럼 돈을 벌려고 몰려올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목재와 돌이 모두 그 상인에게 실려가고 일꾼들도 모두 그곳으로 갔다. 타라스 왕이 품삯을 올리면 그때마다 상인은 왕보다 훨씬 더 많은 품삯을 주었다. 타라스 왕이 돈을 많이 갖고 있긴 했지만 상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서 왕의 품삯을 하찮게 만들었다. 결국 새로운 궁전은 지을 수가 없었다. 타라스 왕은 정원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가을이 오자 정원을 만들러 오라고 백성들에게 일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두들 상인의 집으로 가서 연못 파는 일을 했던 것이다. 겨울이 왔고 타라스 왕은 검은 담비 가죽으로 새 외투를 만들고 싶었다. 검은 담비 가죽을 구하러 신하를 보냈더니 그는 빈손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담비 가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인이 높은 값을 주고 몽땅 사들여 양탄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타라스 왕은 이번에는 종말을 사고 싶었다. 종말을 사러 신하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도 신하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그 상인이 좋은 종말을 몽땅 사들여 연못을 채울 물을 나르게 한다고 말했다. 백성 모두 상인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면서 왕 앞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상인에게서 받은 돈을 세금으로 가져올 뿐이었다. 타라스 왕은 돈이 넘쳐났지만 어디에도 쓸 수가 없으니 사는 게 오히려 형편없어졌다.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그에게는 무엇 하나 남아나지 않았다. 요리사와 마부, 신하들까지 그의 곁을 떠나 상인에게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도 부족해졌다.
신하를 시장에 보내 뭐라도 사려 했지만 상인이 다 사버려서 남은 게 없었다. 백성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만 쌓일 뿐이었다. 타라스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상인을 나라에서 쫓아내버렸다. 하지만 상인은 국경지역에 자리를 잡고 예전과 다름없이 살았다.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상인에게 온갖 것을 가져갔고 왕 앞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타라스 왕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며칠째 먹지도 못했고 상인이 왕비마저 살 거라며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타라스 왕은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인 세몬이 타라스를 찾아와 말했다. 나 좀 도와다오. 인도 왕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소. 하지만 타라스 왕도 뱃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다. 나도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큰 도깨비는 세몬과 타라스를 해치우고 이반에게 갔다. 이번에는 장군으로 둔갑하고 이반에게 군대를 만들라고 권했다. 왕에게 군대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게 명령만 내리시면 백성들 가운데서 군사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반이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군대를 만들어서 군사들이 노래를 잘 부르게 가르쳐주세요. 난 노래를 좋아하니까. 큰 도깨비는 이반의 나라를 다니며 군사를 모집했다. 그는 군대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보드카 한 병과 빨간 모자를 주겠다고 말했다. 바보들은 코웃음을 쳤다. 술이라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직접 빚거든요. 모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자들이 만들어주는걸요. 알록달록한 것도 만들어주고 술이 달린 것도 만들어주죠. 그래서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큰 도깨비가 이반에게 가서 말했다. 바보들이 아무도 군대에 지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강제로 끌고 와야겠습니다. 그러지 뭐. 그렇게 해요. 큰 도깨비는 명을 내려 모든 백성이 군대에 지원해야 하며 명령을 어길 때에는 왕이 사형에 처할 거라고 했다. 바보들이 장군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군사가 되지 않으면 왕이 사형에 처할 거라고 했는데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말은 해주지 않았어요. 듣기로는 군사가 되면 목숨을 잃을 거라고 하던데요. 그런 일이 있긴 하지. 그 말을 듣고 바보들은 고집을 부렸다. 그렇다면 가지 않겠어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집에서 죽는 게 낫지요. 이런 바보들, 참으로 어리석구나. 군사가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군사가 되지 않으면 왕이 너희 모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바보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반에게 가서 물었다. 장군님이 우리에게 와서 모두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군사가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군사가 되지 않으면 왕이 우리를 반드시 사형에 처할 거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이반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 혼자서 어떻게 너희 모두를 사형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주련만 지금은 나도 잘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군대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바보들은 장군에게 가서 군대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큰 도깨비는 계획이 틀어져 버리자 타락한 왕에게 가서 귀가 솔깃해질 만한 제안을 했다. 전쟁을 일으켜 이반의 나라를 치십시오. 그 나라에는 돈은 없지만 곡식이며 가축이며 모든 게 풍족합니다. 타락한 왕은 전쟁을 하기로 했다. 대규모 군대를 조직하고 총과 대포를 지급한 다음 국경을 넘어 이반의 나라로 갔다. 사람들이 이반에게 달려와 말했다. 타락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오라고 하지 뭐.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온 타락한 왕은 선발대를 보내 이반의 군대를 살피게 했다.
그런데 선발대가 아무리 찾아봐도 군대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나타날지 몰라 기다려봤지만 군대가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싸우고 싶어도 싸울 상대가 없었던 것이다. 타락한 왕은 군사들을 보내 마을을 점령하게 했다. 군사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닥치자 바보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뛰어나와 놀란 표정으로 구경했다. 그들은 적군이 곡식과 가축을 빼앗는데도 누구 하나 막아서려 하지 않고 순순히 내주었다. 다른 마을에 가봐도 마찬가지였다. 진군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어디를 가도 똑같았다. 사람들은 적군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내주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자고 권하기까지 했다. 이것 봐요. 당신들 나라에서 살기 힘들면 여기로 와서 같이 살아요. 타락한의 군사들이 여기저기 계속 다녀봐도 군대는 보이지 않았고 어딜 가나 한결같이 사람들은 일을 해 먹고 살고 다른 사람들도 먹여 살렸다. 그리고 역시나 적군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살자고 권했다. 힘이 빠진 군사들이 타락한 왕에게 가서 말했다. 여기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전쟁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도무지 싸움이 되질 않아요. 더는 이곳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타락한 왕은 군사들에게 마을을 약탈하고 곡식과 집에 불을 지르고 가축을 죽이고 온 나라를 짓밟으라고 명령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군사들은 겁에 질려 왕의 명령대로 움직였다. 집과 곡식에 불을 지르고 가축을 죽였다. 그런데도 바보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노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울기만 했다.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건가요? 왜 그 좋은 것들을 못 쓰게 만드나요?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말이에요. 군사들은 더 버틸 수가 없었다. 그들은 진군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큰 도깨비도 떠나야 했다. 군대로는 이반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쑥한 신사로 둔갑해 이반의 나라로 다시 갔다. 배불뚝이 타라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돈으로 이반을 괴롭힐 작정이었다. 그가 이반에게 말했다. 이곳 사람들에게 훌륭한 지식을 가르쳐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살면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여기서 사세요. 다음 날 아침 신사는 금화가 가득 든 커다란 자루와 종이 한 장을 들고 광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돼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 종이에 그려진 대로 집을 지어주세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해주면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사는 사람들에게 금화를 보여주었다. 바보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제껏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필요한 물건은 서로 바꾸고 일도 서로서로 거들어주며 지냈다.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금화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렇게 멋질까? 사람들은 신사에게 물건을 가져가 금화와 바꾸기도 하고 일을 해주고 금화를 받기도 했다. 큰 도깨비는 타라스의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금화를 아낌없이 뿌렸고 사람들은 금화를 얻고 싶어 온갖 물건을 가져오고 무슨 일이든 했다. 큰 도깨비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생각했다. 이제야 일이 제대로 풀리는군. 이번에는 반드시 저 바보 녀석을 타라스처럼 무너뜨리고 말겠어. 완전히 짓밟아버릴 테다. 그런데 바보들은 금화를 손에 넣자 목걸이를 만들어 여자들에게 주었다. 젊은 여자들은 금화로 머리를 장식했고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거리에서 금화를 갖고 놀았다. 다들 금화를 충분히 갖게 되자 더는 욕심내지 않았다. 하지만 신사의 집은 아직 반도 지어지지 않았고
곡식과 가축도 1년분이 채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사는 와서 일을 해주거나 곡식과 가축을 가져오라고 알렸다. 와서 일을 하거나 무슨 물건이든 가져오면 금화를 후하게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무엇이든 가져오는 사람도 없었다. 어쩌다 한 번씩 어린아이들이 달걀을 가져와 금화로 바꿔 갈 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신사는 먹을 게 다 떨어졌다. 배를 골턴 신사는 먹을 걸 좀 사려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어느 집에 들어가 금화를 내밀며 닭 한 마리만 팔라고 했더니 안주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금화는 우리 집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번에는 어느 여자 농부집에 가서 금화를 내밀며 생선을 한 마리만 팔라고 했더니 여자가 대답했다. 금화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걸 갖고 놀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귀한 거라고 해서 나도 3개나 가져다 놨고요. 이번에는 빵을 좀 구하려고 어느 농부의 집에 갔다. 하지만 농부 역시 금화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금화는 필요 없어요. 국어를 하는 거라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집사람한테 말해서 빵 한 덩이만 잘라달라고 할 테니. 그 말에 큰 도깨비는 침을 퇴 뱉고는 얼른 나와버렸다. 구걸이라는 말을 들으니 차라리 칼에 찔리는 편이 나았다. 이렇게 해서 신사는 빵 한 덩이 얻지 못했다. 모두들 금화를 갖고 있었고 어디를 가봐도 물건을 금화와 바꾸려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이렇게만 말했다. 다른 걸 가져오든가 아니면 일을 해요. 그것도 싫으면 국어를 하든가. 하지만 큰 도깨비가 가진 거라곤 금화밖에 없었고 일할 마음도 없었다. 그렇다고 국어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큰 도깨비는 화가 치밀었다. 돈을 주겠다는데 왜 싫다는 거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고 일꾼도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는데 말이요. 하지만 바보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돈은 필요 없다니까요. 돈 쓸 일도 없고 내야 할 세금도 없으니 대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큰 도깨비는 저녁도 못 먹고 잠자리에 누웠다. 이 이야기가 바보 이반 귀에도 들어갔다. 사람들이 이반에게 가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날 말쑥한 신사가 나타났는데 먹고 마시고 차려입는 것만 좋아할 뿐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구걸도 하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금화만 내미는 겁니다. 처음에 금화가 없을 때야 다들 그가 달라는 대로 줬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대로 있다가 굶어 죽으면 큰일인데요. 이반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먹여 살려야지. 양치기처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게 해라. 어쩔 도리 없이 큰 도깨비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지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이반의 궁궐에 갈 차례가 되었다. 도깨비가 점심을 먹으러 가보니 이반의 벙어리 여동생 말라냐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말라냐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일찌감치 와서 음식만 먹어치우는 게으름뱅이들에게 번번이 속아온 터라 이제 손만 봐도 게으름뱅이인지 아닌지 구분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은 식탁에 앉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주었다. 큰 도깨비가 식탁에 앉아있자 말라냐가 오더니 그의 손을 잡고 들여다보았다. 큰 도깨비가 손은 굳은 살 하나 없이 깨끗하고 부드러웠으며 손톱도 길었다. 말라냐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도깨비를 식탁에서 끌어냈다. 그때 이반의 아내가 와서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가씨는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절대 식탁에 못 앉게 한답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음식을 드세요. 큰 도깨비는 궁궐에서 돼지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자 몹시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이반에게 말했다. 임금님 나라에는 누구나 두 손으로 일해야 한다는 엉터리 법률이 있군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꼭 손으로만 일을 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반이 말했다. 우리 같은 바보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저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할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보라는 겁니다. 제가 머리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손보다 머리로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반이 놀라서 대답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를 바보라고 할 만하군요. 큰 도깨비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머리로 일하는 게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손에 굳은 살이 없다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 그건 머리로 일하는 것이 100배는 더 어렵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때는 머리가 쪼개질 정도로 어렵답니다. 이반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건가요? 머리가 쪼개지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차라리 쉬운 일을 손이 부르트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여러분이 딱해서입니다. 제가 힘들게 머리를 써서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바보로 살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머리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반이 놀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가르쳐 주세요. 손이 뻐근해지면 머리로 일할 수 있게요. 큰 도깨비는 사람들에게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다. 이반은 멋진 신사가 모든 사람에게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온 나라에 알리며 머리를 쓰면 손을 쓸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다들 와서 그 방법을 배우라고 했다. 이반의 나라에는 높은 망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계단이 쭉 뻗어 있고 맨 위에 뾰족한 탑이 있었다. 이반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신사를 그 망루로 데려갔다. 신사가 망루 꼭대기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바보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바보들은 신사가 손은 쓰지 않고 머리만 써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큰 도깨비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만 계속 얘기할 뿐이었다. 바보들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가 각자 할 일을 하러 흩어졌다. 큰 도깨비는 하루 종일 망루에 서 있었고 다음 날도 온종일 서서 연설을 했다. 그렇게 계속 서서 얘기하다 보니 배가 고팠지만 바보들은 그에게 빵을 가져다 줄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손보다 머리를 써서 일을 더 잘한다면 자기가 먹을 빵쯤이야 머리로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큰 도깨비는 그 다음 날도 망루 꼭대기에 서서 연설했다. 사람들은 잠깐 와서 보다가 그냥 가버렸다. 이반이 물었다. 그래, 그 신사가 머리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 사람들이 대답했다. 아직 아닙니다. 계속 짓거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큰 도깨비는 그 다음 날도 망루에 서 있었지만 점점 지쳐갔다. 그래서 비틀거리다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한 바보가 이 모습을 보고 이반의 아내에게 알리자 이반의 아내는 들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달려갔다. 어서 가봐요. 그 신사가 드디어 머리로 일하기 시작했대요. 이반은 깜짝 놀랐다. 그게 정말이요? 이반은 말을 타고 망루로 갔다. 이반이 망루에 다다를 즈음 큰 도깨비는 허기에 지쳐서 비틀거리며 기둥에 머리를 찢고 있었다. 그리고 이반이 망루에 막 도착한 순간 큰 도깨비는 푹 고꾸라지더니 계단 층층마다 머리를 부딪히며 굴러떨어졌다. 이 광경을 본 이반이 말했다. 아, 이런,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때도 있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손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건 비교도 안 되겠어. 이렇게 일하다가는 머리가 온통 혹으로 뒤덮이겠는걸. 큰 도깨비는 계단 맨 아래까지 굴러떨어져 땅에 머리를 쳐박고 말았다. 이반이 신사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보려고 다가가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큰 도깨비가 그 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구멍 하나가 덩그러니 남았다.
이반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고약한 놈 같으니 또 도깨비 놈이었어. 이번에는 그놈들 애비가 분명해. 정말 지독한 놈이야. 이반은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나라로 몰려든다. 두 형도 이반에게 와서 함께 산다. 이반이 두 형을 먹여 살리고 있다. 누구라도 와서 우리 좀 먹여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 이곳에서 지내도록 해라. 여기는 무엇이든 넉넉하니까. 이반의 나라에는 딱 한 가지 관습이 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지만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남이 먹고 남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